왕자에 난 아버지의 눈물, 권력의 독. 이성계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다. 그중 다섯째 방원은 가장 총명하고 야심찬 아들이었다. 정몽주를 죽인 것도 그였고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도 그였다. 하지만 이성계는 방원을 후계자로 삼지 않았다. 그 대신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정했다. 방원은 분노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다. 그의 형들도 불만이 많았다. 왕자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다. 이성계는 이를 느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1398년 8월 드디어 사건이 터졌다. 방원이 군사를 일으켜 형들을 공격한 것이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다. 아우가 형을 죽이고 형제들이 서로 칼을 겨눴다. 이성계는 침전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달려나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의 아들들은 쓰러져 있었고 방원은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방원, 이 자식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성계는 방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신하들이 말렸다. 방원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냐? 예, 그들이 살아있으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강한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이성계는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함흥으로의 도피. 이성계는 왕위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고향인 함경도로 떠났다. 함흥.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낸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권력도 음모도 없었다. 다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외로움과 후회뿐이었다. 방원은 왕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수차례 사신을 보냈다. 하지만 이성계는 거부했다. 그리고 때로는 사신을 죽이기까지 했다. 돌아가거라. 내게 아들은 없다. 나는 왕도 아니다. 그저 늙은 병사일 뿐이다. 어느 날 무학대사가 찾아왔다. 이성계는 그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대사님,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무학은 이성계의 손을 잡았다. 전하,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운명이 그대에게 너무 가혹했을 뿐입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권력이 그들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전하는 용서해야 합니다. 방원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요. 무학의 설득으로 이성계는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는 태상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영웅의 마지막. 1408년 5월 창덕궁. 74세의 이성계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자식들과 신하들이 모여 있었다. 방원도 그곳에 있었다. 이성계는 방원을 바라보았다. 방원아, 예 아버지. 너는 좋은 왕이 되어라.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라. 예 아버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이성계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불패의 장군, 조선의 건국자 이성계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영광과 비극으로 가득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 자식들의 마음을 지키는 전투에서는 패배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조선은 500년을 이어갔다. 그의 피와 눈물, 그리고 고뇌가 만든 이 나라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났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것이 태조 이성계의 별이라고. 불패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고뇌하는 아버지였던 한 남자의 별이라고. 그리고 선주교의 붉은 핏자국은 여전히 남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후대에 경고하고 있다.